더 가면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 과연 난 늘고 있는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지금은 되게 힘들 건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먼저 간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통찰이라는 거는 내가 막 노력하고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빨리 축적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그 시장에 머물러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내가 기다리는 걸 즐겁게 해야 돼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천천히 되니까. 다만 이제 포기하지 말라고, 멈추지 말라고.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흑수저가 성공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경험담은 1년이 지나서 이제 올리셨어요. 물론 이제 내용에도 살짝 나오긴 했지만 늦게나마 글을 쓰시게 된 계기. 아, 네. 제가 쓰라고 해서?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요. 라인을 쓰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요. 이게 제가 이 첫 투자를 했을 때는 제가 투자한 게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의미인지. 네,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사자마자 오를 거라는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와서 안 오르는 거를 이제 버티고 기다리다 보니까 오르는구나,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제 좀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쨌든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에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투자금을 더 많이 들여서 이게 만약 가격이 빠지거나 했으면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속할 수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도 나누고 싶어서 이제 좀 늦게나마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저도 1호기가 수익률은 다른 거에 비해서 크지 않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경험도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는 1호기에서 매매 계약 날요 전세 계약까지 동시 진행했거든요. 막 사장님이 막 1억도 빌려주고 막 공실 만들어주고 아주 그 최상의 그런 시나리오의 1호기를 투자를 해서 저는 그 당시에 투자 너무 쉽다 이래가지고 한 20개 금방 하겠는데 이거 굳이 배워야 돼 강의 듣고 조만간 너바 하나 따라잡겠는데 그러면 됐겠지. 진짜 그 당시에 너무 이게 술술술술 잘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그 당시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 지하 앞마당이 별로 없어가지고 선택의 폭이 크지 않았다는 거. 하지만 근데 그걸로 인해서 복귀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그 이후에는 더 나은 투자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걸 쓰면서 되게 좀 아프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경험이 되고 실력으로 쌓이게 되더라고요. 복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복귀를 안 하면 계속 실패를 해요. 근데 이제 복귀를 하면 이제 내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래서 복귀하는 습관을 저는 항상 이제 시작하는 분들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좀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처음에 지금 벌써 가입하신 이후로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갔죠. 네네. 그 이후로 또 이제 꾸준하게 투자를 지속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힘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한테는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저희 가족이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8개월 때 그 요로 감염이 되게 심하게 와가지고 저희 아들도 있었어요. 네, 입원을 했었는데 맞아요. 이제 결국엔 신장이 한쪽이 손상이 됐어요. 요로 감염이 너무 심하게 와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애기 막 팔에 바늘도 안 들어가는데 막 피 짜가지고 막 할 때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애기한테.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부모로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그걸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내가 노후 대비를 마치고 또 우리 아들의 미래를 좀 더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되게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남편분은 그래도 잘 호응이나 이런 거 잘 네, 해주셨어요? 네, 지금도 싫어해요. 네,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싫어하지만 그래도 극구 반대하지는 네, 그러니까 아니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투자를 해서 조금씩 이렇게 오르니까 막 엄청 싫어하진 않는데 저희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거의 저희 남편도 이제 5개월 때부터 27개월까지 계속 아기를 보고 있는 어떻게 상황이니까. 보면 거의 남편이 독박 육아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가면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저희 집사람의 반대가 없었으면 투자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장이 너무 힘드니까. 저도 어제도 그제도 임장 갔다 왔지만 임장 가면은 힘들잖아요, 사실은. 다리도 너무 아프고. 근데 집에 가면 힘듦을 느낄 틈이 없어. 왜냐면 집에서 더 큰 어려움이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반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되게 힘들었지만 내가 왜냐면 사실은 그때 느꼈거든요. 반대만 안 하면 진짜 임장 내일도 갈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반대가 나한테 되게 큰 약이 된 게 아닐까? 지금은 되게 힘들 건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먼저 간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거는 되게 비슷한 과정으로 다 겪었다는 거. 이게 제가 보니까 투자자로 성장하는 게 물론 저도 아직 앞길이 9만리인데 지금 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능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통찰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능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 가고 문 열고 전화하고 집 보고 물건 보고 속가 내고 이런 거. 그런 게 기능적인 거거든요. 근데 통찰에 관한 거는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그 안에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내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 내 노력으로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거는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기능적인 부분은 고통 없이는 일정 수준 올라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게 아까 자모님 이제 한지 2년 정도 됐잖아요. 장가모님 부동산 가는 거 어려워요? 아닙니다. 안 어렵죠? 네. 그쵸? 그런 기능적인 부분 많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가족들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왜냐면 어차피 통찰이라는 거는 내가 막 노력하고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빨리 축적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그 시장에 머물러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올림픽공원 같은 데도 좀 가고 하라고 어린이 대공원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내가 기다리는 걸 즐겁게 해야 돼요. 나한테 통찰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즐겁게 해야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고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2년간, 2, 3년간은 저 또한 그때 버틸 수 있었던 게 저만 보면은 모르잖아요. 나갈지 안 나갈지. 여기가 지금 더 가면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 과연 난 늘고 있는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주변에서 말씀 안 해주시면. 근데 이제 먼저 이제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그냥 그 말 믿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하다 보니 좀 버티게 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나게 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또 두 분께서 말씀하시길래 자모님 또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 하시던 대로만 하셔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모님과 모음님께 1호기 어떤 의미인가요? 출발 신호 같은 느낌? 오. 네. 그래서 뭐 임장 다니고 이제 인보 쓰고 한 것들을 이제 뛰어라 하는 그런 신호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또 살고 싶으신지 한번 계획을 또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일단 저희 가족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이제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지금은 아무도 저를 못 믿어요. 뭔가를 네가 하고는 있는데 성과를 낼 거라고 믿고 있지 않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잘해서 언젠가는 네가 그때 우리가 반대했을 때도 꾸준히 했었던 게 진짜 잘한 것 같다. 이제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싶고요. 진짜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네네. 그런 순간에 너무 행복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진짜 그랬거든요. 저는 양가 부모님 다 뭐 투기꾼의 길을 가고 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다 모든 생활을 다 드리거든요. 덕분에 너무 감사하다고 되게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그냥 꾸준히 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연과 모모님께서 또 나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이제 또 시작부터 포기하는 분들께 혹시 자모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도 돈이 없었던 그 기간이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를 시작하기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실력을 쌓던지 해서 정말 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정말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드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 요즘에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인생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40대 동안에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이제 장가모님 얘기하신 것 같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분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게.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해야겠죠. 왜냐면 안 하면 그대로일 테니까. 돈이 없다고 안 하면. 물론 이제 그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리기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저도 물론 근데 그렇다고 저도 처음에 투자금이 많진 않았어요. 많진 않았는데 정말로 단돈 1,000만 원으로 시작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신 분들은 진짜 힘들겠죠. 그 마음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저 투자하면서 돈 떨어지고 그럼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에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지금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항상 고민하고, 왜냐면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달라지니까 그걸 고민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래서 자한가 모험님이 좀 다른 분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자한가 모험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단군 설화라고 하나요? 그거 보면은 곰이랑 호랑이 들어가잖아요. 동굴에. 그 곰이 남잖아요. 호랑이는 뛰쳐나가잖아요. 저는 그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무 간절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호랑이 같아요. 그런 느낌 같아요. 오히려 더 조금 어려워졌을 때 그걸 더 크게 힘들게 받아들여야 되고, 버티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곰처럼 하는 사람보다 훨씬 힘들게 막 좌충우돌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자모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 한 적이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간절함은 반드시 필요하죠. 간절함은 진짜 필요해요. 근데 이걸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가족들에게 반드시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보다 조금씩 계속 해나가다 보면 저절로 그런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2년, 3년 안에 반드시 보여주겠다 이러면 그게 현타 오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거보다 나도 그랬거든,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내 계획대로 그런 성과들이 내 그게 계획대로 나는 게 아니거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 맞아, 분명히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해나갔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일상을 나를 행복하고 즐겁게 기다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세상에 어떤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는 내가 원래 없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내가 뭐 아무리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한다 하고 나아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을 보내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꾸준하게 1년, 2년, 3년 아니면은 뭐 오늘, 내일 당장 오늘, 내일,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낼지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흑수저가 성공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한 5년, 10년 동안 자기 전문분을 가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되게 그것도 그렇게 전 분야가 또 부가가치가 있는 분야라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장사를 잘한다거나 사업을 잘한다거나 투자를 잘한다거나,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5년, 10년간 내 전문 분야에 내가 갈겠다라고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바라지 않은 성공은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 거야 사실은. 뭐 그거는 자기 형편이 그런 건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세상에는 흑수저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꼭 그런 분들 희망이 없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낼지는 그 사람들의 몫이고, 일단은 그런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내가 적정한 시간을 보내면 신이 그래 너 고생했는데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게 라고 하면서 정말 생각지 못할 정말 큰 선물을 주곤 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꾸준히 버티는 거, 그 신이 나한테 선물을 줄 때까지, 운이라는 게 올 때까지,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이제 이게 언제 오를지 2년 만에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 일단 나누고, 돈 문제는 사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차근차근히 하나씩 풀어나가면 자기가 나중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온다. 세상은 분명히 노력한 사람한테 보답을 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전에 너바나님 같은 경우 네. 초반에 되게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되게 미친 듯이 해야 된다. 네. 근데 요즘 약간 변하신 게 좀 쉬엄쉬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오래 남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빨리 통찰력을 얻으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지쳐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질려버리고,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너나이님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제자에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주변에 보더라도 되게 특별한 그러니까 좀 부동산이 되게 좋은 게 아주 똑똑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경력을 쌓다 보면은 불을 쌀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전통적으로 그렇잖아요. 다 보면은 주변에 회사 선배들이다 보면은 다 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으로 하신 네. 분 많지. 사실은 맞아. 뭐 이렇게 뭐 사업을 하다 망한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뭐 물론 욕은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강점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천천히 되니까 다만 이제 포기는 하지 말라고 멈추지 말라고 그냥 힘들면 걷더라도 쭉 하다 보면은 자기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영어 귀 뚫리듯이 사실은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랑 같이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분들이 보니까 한 2, 3년 열심히 하고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분야 말고 다 뭐 사업 분야나 뭐 주식 분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다 망했어요. 결국은 차라리 그냥 되게 가늘게 이 분야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되게 큰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2, 3년 열심히 하고 말 거보다는 아까 제가 전문가다라고 했잖아요. 전문가는 꾸역꾸역 그 일을 오래 한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잠깐 하다가 마는 거는 그 시기 사이클을 다 겪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라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꾸준히 살아남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 특히나 이게 어느 정도 내가 한 2, 3년 빡시게 한 사람들이면 더더욱이나 그 의미가 있다 생각하니까 꼭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